이한호 양림 비엔날레 미술관 거리협의체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엔날레가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양림동에도 이제 비엔날레가 있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양림 골목 비엔날레 미술관 거리협의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양림동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미술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술관 대부분이 이제 지역의 작가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기보다는 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면서 만들어졌고요. 네. 현재 이인남 작가, 한의원 작가, 최순임 작가 등 양림동에 기반한 작가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의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마을의 중요한 미래로서 예술을 통한 지역의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협의체가 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열리니까 모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양림동 하면 일단 광주에 많은 예술인분들이 예전부터 살아오셨고요. 네. 또 특히 코로나 시기에 양림동에서 활동하시던 작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런 협의체 그리고 골목 비엔날레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얘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이야기로 요 며칠 엄청 꽃을 피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으셨어요? 일단 골목에서의 이야기니까요. 네. 또 골목에서는 이제 주민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마을 주민들 오늘 안 그래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한강이 이렇게 뭔가 세계적인 지금 이제 노벨상 수상자지만은 지역으로서 볼 때는 한강 작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생기시나 봐요. 주민분들께서. 우리 같은 전라도에서 광주 사람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분들과 오늘도 이제 몇 분 이야기 나눴었는데 좀 너무 마음의 막막함이 조금 거치는 느낌을 잠시라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 문화예술, 특히 순수예술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정부의 예산 삭감, 또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관심도들이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했던 한 명의 예술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 멋진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또 그런 도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술이 일상에 해줄 수 있는 힘처럼 또 다른 힘을 예술계에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서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글을 썼더니 내일 상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길로, 그러니까 상업성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마 박수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어려운 길을 또 지금 작가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그 믿음을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믿는다로 그냥 우리가 지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1년 1년이 쌓아가면서 만들어낸 힘이라는 것이 결국 예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일 텐데, 그것이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인정을 받을 때 저는 광주가 어쩌면 이제는 그냥 대한민국의 광주가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이제 광주는 하나의 노벨상 작가의 텍스트톡에서 존재하고, 특히 5월 정신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5월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인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로서 승화될 수 있는, 저희가 기대치 않았던 큰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예술인들의 힘이지 않을까. 광주는 듭니다. 이미 세계 속의 광주였죠. 5월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앞뒤가 좀 그런 네.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또 승화를 시켜야겠죠. 네. 양림 골목 비엔날레에서 네.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양림동의 작가분들이 네. 가장 많이 이 행사의 중요한 축이긴 하세요. 하지만 올해 저희가 광주 비엔날레가 양림동에서 주요한 전시를 개최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의 판소리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리숲이라고 하는 비엔날레의 주제 정신이 구현되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그 작품과 작품들 사이에 비어있는 길들 네.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커넥팅 웨이라고 하는 주제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전시에는 지금 현재 20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하셔서 특히 지역의 청년 작가들과 또 지역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지역 작가분들의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작가의 작업 현장 또 작가의 대화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시를 본다가 아니라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정치를 작가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가 저희에게는 좀 중요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뭐 솔로 연주 이거는 내 느낌 가는 대로 연주하면 되지만 협연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커넥팅 웨이라고 하셔서 주제는 하나지만 이제 여러 작가들이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떤 배려를 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지향점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먼저 각자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 감독을 맡았던 정원기 관장의 역할이었죠. 네. 큰 주제 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작가들에게 펼쳤을 때 그 작가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향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저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네. 그것을 연결하는 맥락들을 저희는 이제 도슨트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이것이 관객들에게 소통되는 과정인 거죠. 네. 근데 또 특히나 이 전시는 마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때요, 반응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참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5월부터 학강초등학교 학생들과 작가님들이 함께 협업한 작업이라든지 또 마을의 교회와 함께 협력한 것, 또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한 것들 이런 과정들이 작품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습니까? 예, 네. 같이 보고 또 그 진행 과정들을 전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양림동에 광주 비엔날레 전시 8개, 파빌리온 5개, 그리고 지금 커넥팅 웨이 전시 20개, 총 33개의 전시가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네. 어느 주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문만 열고 나오면 작품이라고.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면 작품이어서 네. 이 마을을 걷다 보면 내가 예술적 풍경 속에서 걷는 게 너무 좋고 나도 작품 하나 정도 사고 싶어졌다고. 평생 작품을 사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정책을 넘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작가분들과 굉장히 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노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저희는 그걸 바라긴 했는데 그 전에는 솔직히 너무 마을이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코로나 때. 네. 너무 이제 다 문을 닫고 다 힘들어하니까 일단 좀 사람들이 양림동을 원래 좋아했던 분들도 그렇고 편하게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올해 특히 니콜라 브리오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을이 한국에서 양림동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 그의 어떤 기획이 펼쳐지고 또 지역 작가들과 지역 기획자의 역할들이 함께 풀어지면서 약간의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배려 측면에서 지역 작가들이 니콜라 브리오 감독의 전시 기획이 먼저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시 이후에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자라는 게 되게 저는 이 지역 작가분들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 높은. 예, 그렇죠. 그 수준 높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의원 작가님이나 이인원 네. 작가님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해오셨던 분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작가도 수준이 높지만 이제 그 주민들도 걸어 다니면서 나도 이거 한번 사보고 싶어 한다는 건 주민들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근데 걸리잖아요.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아니 저보다도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죠. 모든 분들이 애쓰셨고 이제 광주 비엔날레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네네. 이제 우리 둘끼리는 양림 비엔날레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9월 14일에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입니까? 저희는 9월 4일이고 더 광주 비엔날레는 9월 6일 개막했죠. 그랬군요. 그럼 벌써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어간 이 시점에 그 양림동의 주민들은 좋아하셨고 거기 또 찾아주셨던 외부인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양림 골목 비엔날레를 찾는 가장 많은 분들이 단체 방문객들이세요. 뭐냐면 마을 운동하시는 분들, 또 도시재생이나 또 관광 관련돼서나 이렇게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셔서 뭔가 배우겠다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들 좀 신기해하세요. 이게 특히나 이게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그리고 작가들이 나서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것 자체가 지원이 없었습니까?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는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각종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만 받지 미술관거리 협의체는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원칙이고요. 왜 그런 원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은 지원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술이 마을에서 성장할 때는 버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즉 마을이 예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예술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간에 질문하고 함께 한다면 저는 양림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믿었고요. 자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군요. 그리고 그게 작가들에게도 중요하죠. 새로운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로 오셔가지고 단체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얼마 지원 받았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뭐 기획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지원 과정을 딱 이야기해주고 나면은 우리 못할 것 같은데 많이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시작하시면 된다. 양림도 처음에 지원금들 그리고 정책 사업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민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의 현장의 주도가 돼서 이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정도의 수준이 이제 문화도시 광주는 되었다라는 데까지가 거의 한 20년이 걸린 거거든요. 삶의 스며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한 12년 있다 보니까 광주 분들 정말 이 경험이 정말 크셨구나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커넥팅 웨이라고 하는 주제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투어, 체험, 공연, 마켓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양한 거지만 이것은 꼭 가보십시오라고 추천해 줄 만한 전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골목 비엔날레도 중요하지만 양림동에 오시면 일단 저는 다 일단 환영이기 때문에 양림동에서 저는 일단 광주 비엔날레 전시가 전 이번에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드시군요. 왜냐하면 본전 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전시의 흔을 보고 양림동에 오셔서 8개의 전시관을 차례로 보고 나시고 양림동을 걸으면 이 마을이 너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소리의 가치 그리고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스케이프 어떤 풍경들이 이 마을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하고요. 특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관들이 폴란드 파빌리온이나 캐나다 파빌리온 이런 곳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기획의 의도에 또 호응해서 만들어낸 좋은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 광주 비엔날레가 만든 전시를 먼저 보시라고 일단 권하고요. 본 전시는 보셔야죠. 네. 그리고 그 본 전시를 보러 가는 중간중간에 저희 커넥팅 웨이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고개를 돌리면 곽재구 시인의 시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골목의 어느 공간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러운 예술적 환경으로서 양림이 제공하는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향을 보면 계획형이 있고요. 뭔 일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양림 비엔날레는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도 볼거리들이 풍성합니까? 어떤 면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걸 안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역
시민분들이시니까요. 네. 그냥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 너무 고민하고 오시기보단요. 네.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 양림동을 평소 때 내가 걸었던 짧은 구간이 아니라 좀 그냥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이 마을의 풍경을 편한 운동화는 필요하겠군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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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간중간 어쨌든 마을에 있는 카페, 식당 들어가셔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방문한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네. 외국인 여행자들이 광주 비엔날레 계기로 양림동에서 정말 많이 걸어 다니세요. 이제 그런 풍경들이 광주가 이제 이 정도 돼라는 마음으로 여행 간 것처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예술이네요. 네네.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럼요. 네, 버스만 타고 가도 되는. 중요합니다. 네. 양림동의 멋은 처음에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양림동에 자리 잡아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2년 전에 처음 광주로 왔던 거는 아시아 문화 도시 때문에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말이. 네. 양림동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러셨겠죠. 몰랐는데 네. 양림동을 일 때문에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어느 날 만났던 게 양림동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선교사 묘역에 올라갔다가 네.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이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너무 그날이 좀 특히나 날씨가 좋았나 봐요. 너무 아름다운 이 마을 속에 또 예술인들과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녹아있는 곳들이 제가 정말 많은 지역들을 다니고 일을 해봤지만 이런 곳이 있었던가 그런 발견의 아침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양림동 오시면은 꼭 하루 주무시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양림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가 정말 그냥 말로 듣는 양림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양림은 저도 아직 느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그게 중요하군요. 아니면은 이 대표와 함께 무슨 연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반짝하는 이런. 저는 인연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네.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보니까 광주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제한된 이야기들이었고 네. 특히 광주는 1980년 5월이라는 이야기로만 묶여 있었는데 제가 이 문화기획 일을 시작하면서 광주와 관계 맺으면서 광주 비엔날레, 광주 대인시장, 광주 무등산 여러 프로젝트를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양림동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1980년 이전에 광주는 어떤 곳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양림동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광주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네. 광주의 시간도 넓어지고 광주의 매력도 넓어지고. 그분이 고맙네요. 그분이 이제 정원기 대표라고 굉장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양림동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여기 이제 뿌리를 내리신 거군요. 근데 부산 분이신 건 전혀 몰랐습니다. 억양이 전혀 없는데요. 여기 부산 사투리, 서울 사투리, 광주 사투리 다 섞여서요. 네. 부산 가면 저보고 부산 사투리 이제 하지 말래요. 어색하다고. 네. 앞으로의 양림동 어떤 변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10월 26일에 저희가 걷기 좋은 양림이라는 행사를 해요. 걷기 좋은 양림. 네. 차 없는 거리까지는 힘들지만은 양림이 좀 더 걷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이나 차는 좀 멀리 세워놓고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데 양림동은 걸으면서 느끼는 그 풍경 속에서 이 마을의 삶과 여행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걷기 좋은 이번 양림 행사 때는 청춘 마이크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프로그램과 또 지역의 다양한 예술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차 없는 이 양림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과 마켓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 양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도시의 시민을 위한 도시 공간의 어떤 경험들을 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결국 양림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더 많은 예술인들이 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또 시민들이 그 예술적 환경을 즐기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주차장, 더 많은 인프라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서의 양림이 결국 문화기획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림동도 어찌 보면 좀 복받은 건데요? 양림동은 정말 저는 복받은 곳 같아요. 저는 다니면서 보면서도. 근데 왜 그걸 양림동에만 국한하시죠? 좀 더 다른 동으로 이렇게 넓히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말씀 드려요. 가끔 양림동은 뭐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양림동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양림동만 한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런 거 있죠. 순천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건 순천 정음암 박람회의 성공의 경험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면서 순천에서 무언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이걸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국가가 진행했던 아시아 문화 도시 사업이나 뭐 비엔날레 사업 말고 우리 지역이 주도하는 양림동과 같은 일들이 만약에 좀 더 그 성공의 경험으로 같이 쌓이게 되면은 아 그래 우리 이런 사례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또 우리 거리도 가능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저는 양림동을 더 응원해 주시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이 네. 아 조금 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싶어도 한 분 걸음 더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면은 이 경험들은 저는 다 나눠질 거라 생각해요. 여기 더 있던 활성화를 작가님들이. 시켜야겠군요. 일단은 그쵸. 양림동을 뭔가 양쪽으로 팽창시킬 게 아니라 질적으로 끌어올린 그 다음에 경험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네,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네, 이제는. 아,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뭔가 이런 건 좀 도와주셨으면 싶다. 아니면 이런 거 좀 나눠주셨으면 싶다. 네. 그런 마음들이 없진 않은데 너무 길어질까 싶긴 하지만 네. 저는 광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화 안에서 상당히 조금 가지고 있는 벽들이 조금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20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가졌던 비전들이나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 네. 그리고 자생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덮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광주를 부러워하는 거는 정책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가 아니라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정말 많은 예술인들과 청년들과 또 정말 기획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림들이 저는 좀 아직도 정책이 좀 갇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양림동에 있으면서는 오늘도 이제 그런 세미나를 잠깐 했었는데 더 우리가 조금은 더 의식하고 더 열어보자. 더 새로운 생각해보자. 네네. 그리고 좀 더 다른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계속 하게 되는 것 좀 더 같아요. 확장된 광주의 문화, 예술 그렇죠. 이런 걸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 네네. 예술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한강 작가처럼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시면 네. 지역에 내려와서 조금씩은 그 영향력을 펼쳐주신다면 후배들의 지역 작가들의 얼마나 큰 힘을 받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저도 뵙고 싶습니다. 양림동 한번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네. 다 풀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양림 비엔날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